민간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무려 50만 가구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월부터 4개월간 매월 1%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양도세는 쏙 빼고 규제를 완화하나 집값 안 잡힌다, 이런 기사를 보겠습니다. 양도세 완화 두고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제 양도세를 좀 풀어주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친문 의원들은 좀 반대표를 던지고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도세 건드리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양도세가 풀어주지 않고 다른 부분을 대출이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찌끈찌끈 건드리는 수준으로는 집값 안정화는 좀 요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세를 풀게 되면은 시장 안정화가 단번에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비주류 송영길 의원이 당권을 잡았지만 당내 친문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업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양도세는 정부가 5월까지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안 믿고 버틴 사람들에게까지 규제 완화를 해줄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거 잘 보시죠. 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분명히 정부가 5월까지 기회를 줬는데 니네가 우리 얘기를 안 들었지,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어. 약간 좀 싸우자 마인드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나 목표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합니다. 그러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거의 뭐 여러 가지 의견이지만 공통된 의견이 뭡니까? 양도세를 완화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학계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것도 수년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는 전혀 하지 않고 지금도 안 합니다.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안 하니까 안 해준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 줬는데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마인드로 가게 되면은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싶은 거예요, 저는. 목표가 도대체 뭡니까? 투기꾼들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시장 안정화가 목표입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당장 친문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4년 동안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그럼 정확하게 실패의 원인 진단도 해보시고 처방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양도세 풀어주려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습니까? 1주택자 집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1주택인데 무주택자 내놓을 수도 없고, 결국은 다주택자가 내줘야 되는 건데, 다주택자가 내주려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당근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놔라 협박만 하고 있으면 누가 내놓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집값 잡히길 원한다고요? 이거 뭐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재고주택의 공급. 왜냐하면 입주주택의 공급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죠? 수년이 걸리잖아요. 3기 신도시다, 이사대책이다, 이런 것들 수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기존 주택, 재고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양도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겠죠. 투기꾼 때문이 아니에요. 정부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이라고 인식받는 그 사람들은 19년도 이후에 거의 매입을 잘 못한다니까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공급을 내놔야 되는데 공급은 안 해. 재산세 일부 완화해준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도세 건드리지 않고 대출만 풀어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표심작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내용이에요. 민간임대 세제 혜택을 두고 국토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민간임대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 지금 사실상 축소할 게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더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축소해서 혜택이 없으면 물건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사례를 얘기했지만 세제 혜택을 추가로 없애도 집값 안정 효과는 불명확하다. 박상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민간임대 혜택 축소가 이뤄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간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무려 50만 가구였습니다. 자진말소 2만 2천에다가 자동말소 한 48만 가구에서 50만 가구가 넘게
임대주택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서울도 아니고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월부터 4개월간 매월 1% 이상 급등했습니다. 매월입니다. 그럼 뭐예요? 1년으로 따지면 12%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12% 이상인 거지. 1% 이상이니까 매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를 말소한 뒤 주택을 매도한 대신 보유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왜? 왜? 양도세 내기 싫으니까.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세를 풀어주어서라도 집값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양도세를 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정부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한테 기회를 줬는데 감히 우리 말을 안 들어? 더 이상 안 해줄 거야. 이 모드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바로 이거죠. 정책 신뢰 하락도 감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년이 채 안 됐죠. 2017년도 하반기였으니까. 그때 주택임대차 활성화 방안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거를 발표한 지 4년도 안 됐습니다. 이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등록해라 유도를 했죠. 그래서 150만채, 160만채 가까운 등록이 생겨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혜택을 다 축소하고 있어요. 웃기는 거는 2017년 12월 하고 나서요. 혜택 축소가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년도 9월 달입니다. 불과 9개월 만에 180도 변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축소해. 이게 왜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겁니까? 매물 추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물 추례를. 근데 매물 추례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매물 추례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뭐다? 양도세 완화. 이거는 고집 피우가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게 만 4년도 안 됐는데 여기서 혜택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 누가 과연 정부 말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 정부도 아니에요. 현 정부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등록 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등록 임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좋아. 안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들 다 못 믿겠다 하고 있는 판국에 또 이렇게 정책을 뒤집어 엎게 되면은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더구나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여기서도 얘기하셨지만 공공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사업자도 전세시장에 상당히 큰 보험 주고 있다. 이거 뭐 아실 거 아닙니까? 민간임대사업자도 다 5% 상승 제한이 걸리잖아요. 8년 내지 10년 동안에 5%로 제약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 엄청난 거 아시죠? 전세 시세 엄청난 거 아시죠? 그나마 저렴한 걸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민간임대 시장에서 저렴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집도 시세가 7억인데 지금 전 4억 받고 있고요. 하나는 8억이 넘어갔는데 지금 5억대 받고 있습니다. 왜? 주택임대 사업자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이렇게 공헌했기 때문에 나도 받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덕이라는 것을 제가 시장에 환원한 거 아닙니까? 두 개 시세대로 받으면 제가 5억 이상 더 갖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포기한 거야. 왜?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걸 180도 확 뒤집어 버린다? 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해요? 당근책을 유도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는 혜택을 없애려고 하고 양도세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은 안 한다고요. 고집을 피우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반기에 집값이 매우 상승할 거다.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